오늘 살펴볼 제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모델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와이드 휠은 자체 펀딩 방식으로 판매된 제품으로 2017년 12월 예판을 시작했는데 30만원부터라는 정말 아주 저렴한 가격과 전동 킥보드 치고는 파격적인 홍보 정책으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디자인도 항목했다고 할 수 있겠고 아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외부에서는 굉장히 좋게만 보였던 와이드 휠이 전동 킥보드 커뮤니티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머케인이라는 회사가 트랜스보드라는 제품을 펀딩이란 이름 하에 아주 대차게 말아먹은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와이드 휠을 출시하기 딱 1년 전 사건인데 트랜스보드로 한번 안 좋은 기억이 박힌 분들은 와이드 휠의 출시에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결국 와이드 휠은 소비자에게 전달됐고 저도 그 소비자 중에 한 명으로서 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버전인 중국산 4.4A 배터리를 탑재한 30만원짜리, 아니 이제는 50만원짜리 전동 킥보드 와이드 휠의 기본형 모델입니다. 와이드 휠은 8인치의 통타이어가 앞뒤에 장착된 16kg대의 제품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8인치 전동 킥보드와 유사한 휴대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목 부분에 하단을 접어서 폴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핸들 폴딩도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 보는 방식의 폴딩부인데 나사를 풀듯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잠금이 느슨해지고 그 상태에서 스크류의 헤드 부분을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눌러주면서 접어주시면 폴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다시 펼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솔직히 이 방식은 폴딩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주 편한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스크류를 실수로 너무 많이 풀면 폴딩부가 해체되어 버린다는 건 특히 아쉬웠고 단순히 손의 힘만에 의지해서 조여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끝까지 꽉 조여졌다는 느낌이 들진 않는다는 거, 그것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폴딩부가 살짝씩 풀리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풀리진 않기 때문에 안정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주행하다가 유격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면 중간중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폴딩부 유격이 정말 적은 편이어서 주행시 만족도는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가 상당히 단순해서 폴딩부 자체가 파손될 우려는 적어 보인다는 것도 좋았고요. 폴딩한 상태에서 핸들봉이 돌아가지 않게 고정해주는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구조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딩 방식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써보니까 꽤 잘 만들었더라 정도의 말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폴딩했을 때 전체 길이가 1m 조금 넘지만 무게나 형태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트렁크에 꽤 효율적으로 수납이 가능한 편이고 계단 한두 층 정도는 휴대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발판의 옆면이 얇고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실제 무게에 비해서는 그나마 가볍게 느껴지는 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7kg이라는 무게는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무게라는 거 잊지 마세요. 버스에 들고 타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우며 지하철과 연기하려고 하신다면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와이드 휠은 8인치의 와이드 통 타이어가 앞뒤에 장착이 되어 있고 코일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서스펜션이 앞뒤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48V의 4.4A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모터는 48V의 500W, 컨트롤러는 15A라고 공개했었죠. 브레이크는 후륜에만 있으며 와이어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로틀은 엄지 스로틀, 계기판은 따로 없습니다. 스펙은 이 정도. 이제부터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칭찬부터 다 하고 시작할게요. 앞뒤에 장착된 서스펜션은 움직임의 폭도 적당히 있고 그 장력도 적당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성인 남성 2명을 태운 상태에서 운행해도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짓은 테스트할 때나 하는 거니까 굳이 해보실 필요는 없겠죠. 메인 폴딩 부분에 유격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핸들 부분의 유격도 양호한 편입니다. 한 손을 놓고 주행해도 불안감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직진성이 뛰어났고 길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넓은 바퀴폭 덕분에 상당히 탈만한 승차감을 전해줬습니다. 보통의 8인치 전동 킥보드라면 파손된 자전거 도로는 정말 최악의 주행 조건입니다. 하지만 와이드 휠은 정말 심각한 정도로 파손된 것만 아니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와이드 휠이라는 이 바퀴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순간이 아닌가 싶네요. 48V의 500W의 모터는 대략 77km 기준으로 연속 등판 능력 8도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는데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럭저럭 쓸만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0kg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속도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14도 EQ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주행시 모터 소음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며 발판의 형태가 머드커버 부분까지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서 발판이 넓게 느껴진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양옆으론 조금 좁긴 하죠.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탈만한 편입니다. 뒤쪽에만 장착된 브레이크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제동력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8인치 제품들이 대부분 뒤에만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런 부류의 제품들 중에서는 정말 가장 잘 멈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내리막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단점입니다. 승차감은 분명히 좋은 편이긴 한데 인도 보도블럭 틈에서 전해지는 자잘한 잔진동은 잘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에서 연속 주행을 하게 되면 발바닥이 좀 가려운 느낌이 들 정도인데 상당히 거슬리죠. 그래도 골이 울리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 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이드한 타이어 덕분에 직진성은 뛰어나지만 그만큼 코너링은 어렵습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앞으로만 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덕분에 코너링의 반경을 마치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느낌으로 상당히 넓게 생각하면서 주행해야 안정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울어진 노면을 지날 때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타이어가 좀 옆으로만 넓다 보니까 노면의 각도에 따라서 기체가 함께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또 휠의 문제인데 앞 타이어가 뒷 타이어와 동일하게 통타이어다 보니까 높이가 살짝 있는 턱을 지날 때는 쇠가 직접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타이어의 고무 부분이 워낙 얇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주행 중에 휠 외곽이 손상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타이어를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따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약 25,000원 정도면 새로운 바퀴로 교환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쓰다가 소모품 교체한다는 느낌으로 교환하면 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킥앤고 모드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킥앤고와는 조금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주행하다가 속도가 아주 느리게까지 떨어지면 스로틀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을 밀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내줘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30km 정도 이용하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큰 불편은 느끼지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기능을 아예 해제해버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수정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헤드라이트는 생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상향등이고 너무 강력하면서도 정작 본인에게는 너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긴 좀 난감하니까 별도 헤드라이트를 설치하시고 이 헤드라이트는 그냥 뭔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네요. 백라이트는 빛 자체는 적당히 잘 보이는데 너무 크기가 작아서 그냥 디자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기판은 따로 없고 LED 빛으로만 기기의 상태가 표현되는데 배터리 잔량을 제대로 판단하기에도 애매하고 작동 방식도 불편합니다. 어차피 사용할 건 헤드라이트 온오프와 배터리 잔량 체크, 에코모드와 파워모드 전환뿐이라서 그것만 변경하면 되는데 그냥 샤오미 미지아처럼 더 직관적이고 단순한 변경 방식을 채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네요. 그리고 배터리 표시가 LED의 개수로 표현되는데 단계가 사실상 3단계뿐이라서 주행시 게이지를 바탕으로 남은 거리를 예상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출고시 25km로 제한되어 있으며 4.4A 모델을 테스트한 결과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 11km 내외였습니다. 5km 주행 시점부터 전압 강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등판력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km를 넘어가면 앞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사실상 방전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주행거리는 10km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배터리 크기와 모터 파워를 생각했을 때 솔직히 꽤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8.8A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이라면 20km 내외의 주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 정도 해볼 수 있겠네요. 핸들 높이는 따로 조절할 수 없고 165에서 175 사이의 분들이 이용하기에 최적의 사이즈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180을 넘는 분들은 약간 낮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는 따로 분림 불가능하고 일반 충전만 가능한데 충전구의 위치와 충전구 삽입은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와이드 휠이 소비자에게 실제로 전달된 지 약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족하며 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품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바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국내에서 펀딩이란 이름으로 전동 킥보드를 판매하는 경우 중에서 이번 사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펀딩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로 제품을 개발 생산해서 실제품 배송까지 성공했으니까요. 이런 경우 정말 흔치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 전동 킥보드 시장에선 말이죠. 또한 펀딩으로 배송된 제품치고는 그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로 완벽한 제품이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쉬운 점이 상당히 있었고 그 중에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면 제품을 실제로 타는데 아주 치명적인 오류는 없는 편입니다. 일단 잘 나가고 잘 서는데 문제는 없으니까요.
디자인도 차별성이 있고 구조적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특히 펀딩가로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괜찮은 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50만원의 기본형, 60만원의 중국산 대용량 배터리 버전을 판매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기본형보다는 대용량 배터리 버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17km짜리 기체에 10km 주행거리는 너무 짧으니까요. 17km짜리를 들고 내려왔으면 20km 정도는 타줘야겠죠. 와이드 휠은 성능이나 승차감, 무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왕복 5에서 15km 정도의 거리 이동을 위한 용도로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계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겁죠. 가벼운 마실 용도와 친구들과의 단거리 라이딩용으로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타는 맛도 있는 모델이니까요. 특히 펑크가 나지 않는 타이어와 봐줄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적당한 성능 그리고 꽤 탈만한 승차감까지 제공한다는 건 와이드 휠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이지 못한 조작 방식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킥앤고 설정, 민망할 정도로 아쉬운 헤드라이트와 약간은 떨어질 수 있는 완성도에 대한 부분은 전동 킥보드를 처음 접해보는 소비자까지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검증의 시간도 따로 필요하겠죠. 저는 그럼에도 이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의 결과물이면 꽤 훌륭한 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머케인의 와이드 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여러가지 요소에 대해서 재미있게 테스트할 수 있었던 제품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제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